분열은 누가 더 책임 있느냐? 이준석 대표가 어디로 나가느냐 궁금한데 일단 여론조사 보시죠. 개혁신당 갈라선 책임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나? 이준석 대표가 책임이 있다가 46.8로 많았습니다. 이낙연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33%에 그쳤습니다. 이 여론조사상 이 분열의 책임은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많게 나왔는데 그 가운데 이 개혁신당에서 이른바 공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사들이 이른바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반성문일까요? 반성문을 쓴 주인공은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 6월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죠. 이준석 대표의 성삼납 의혹 당시 옥지원 부위원장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자의 촉으로 이 사람 했구나 라고 직감했다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여자의 촉을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개혁신당에 합류했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김종민 의원들은 다 갈라섰죠. 반성문을 썼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대표께서 폭력적으로 탄압받았던 과정을 노름에 판돈 걸듯 무감각하게 논평했다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박원석 전 의원이 낯뜨거운 전향서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무슨 전향서라도 내라는 것 같은데 실제 내는 사람이 있다. 이 대표를 비판했던 여성 당직자가 낯뜨거운 전향서를 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여자의 촉. 과연 여자의 촉이란 실존하는 거냐와 관련된 오랜 논쟁도 있습니다만 네네. 이 자리에서 여자의 촉이 있냐 없냐는 차제하고 그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여자의 촉을 내세워서 이 대표를 비판했던 옥지원 씨가 무감각한 논평으로 노름에 판돈 걸듯 걸었다라며 이른바 반성문을 썼는데 그걸 과거에 함께했던 분은 전향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여자만 촉이 있겠습니까? 저도 촉이 있는데요. 남자도 촉이 있습니다. 남자의 그런데, 촉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것들이 그런 객관성이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옥지원 씨인가요? 이 옥지원 씨가 뭐 촉 운운했던 것 자체가 그 옛날에 그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그게 뭐 그렇게 타당한 것인가?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안규령 후보 관련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와, 정치는 병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은 촉까지 상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병이 이제 생길 수 있겠구나.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옥지원 씨는 그 앞뒤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정치를 갖다가 해도 제대로 할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향서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참 전향서들 많이 썼죠. 특히나 북한 관련 활동했던 분들이 내가 과거에 철없이 그랬는데 이제는 친북적인 행동 안 하겠다라며 전향서를 썼던 분들도 있고 주로 뭐 운동권들 가운데 그런 전향서가 지금 다시 등장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향서 쓸 수 있죠. 네. 근데 전향서는 과연 이제 그 핵심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였냐 안 속였냐의 문제일 거랍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개혁신당이 어느덧 꼬마 민주당이 됐네요. 그래요? 예. 민주당에 안기량이 있다면 개혁신당에도 똑같은 일들이. 거의 꼬마 민주당. 이재명 DNA가 저기도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나마도 이준석 대표 위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고 공간위원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독재하는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앞에 예찬 뭐 혹은 김원기 이런 분들이 큰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힘을 쓴다 그러면 사실은 컨트롤 되냐 안 되냐는데 지금은 어떻게 기사가 나옵니까? 갈등설. 그건 뭡니까? 수직적 관계에서 서서히 수평적으로 또 위드링 어웨이 슬슬 사라지는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권력이 과연 어떻게 점차 이재명화되나 이재명의 시스템, 이재명의 DNA로 가고 있는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참 이제 한편으로는 섭섭한
씁쓸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강인 선수를 겨냥해서 연일 발언을 했죠. 대표 선수도 싸가지 없는 사람 정리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발언을 불편하게 느꼈나 봅니다. 홍 시장에게 이강인 인성 디렉터를 맡긴 적이 없다라며 홍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강인 선수를 겨냥해서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와 관련돼서도 궁금한데 이 발언에 이준석 대표가 왜 발끈했는지도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홍 시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런다고 모든 청년들이 이강인이 팬도 아닌데 떠나간 청년들 되돌아오라고 그랬겠죠. 라고 비판했습니다. 떠나간 청년들 되돌아오라고 그랬던 것 같다 라며 이준석 대표의 아픈 부분을 다시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인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합류했죠. 그러면서 이준석은 대구 경북으로 출마해야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된다. 경북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대구나 경북으로. 그러니까 경북 대구에 가서 앞으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지도자감이라고는 그런 인식을 딱 받으면은 내가 보기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SNS에 어떤 관계자와도 출마 예정 지역구를 상의한 바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최명천 부원장님, 이준석 대표 고민이 좀 많아 보이네요. 홍 시장과도 설전을 해야 되고 일단 뭐 전향서라 불렸던 반성문을 받긴 한 것 같고 김종인 대표가 와서 대구 출마를 시사하기도 하고. 네, 지금 이준석 대표랑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에 포함한 새로운 미래 모두가 앞에서 이제 뭐 여자의 촉 논란이라든가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제3당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3당은 개혁성, 어떤 선명성 이런 또는 이제 어떤 양당에 대한 반사이익을 중심으로 뭔가 희망을 모아야 되는데 어떤 사소한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그 구설수라든가 해프닝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뭔가 제3당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우리나라가 뭔가 양당제가 가진 폐해가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3당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실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에 참모라면 대구 경북에 출마를 권유하지 않고 저는 청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유권자층이 많은 곳으로 출마를 권유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 전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은 호남 고령층으로 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핵심 지지층은 2030 그리고 많이 보면 한 40대 전반까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인근의 신도시 지역을 특히 보면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이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준석 대표 또는 이준석 대표의 핵심 참모라면 2030, 40 세대가 대량으로 몰려 살고 있는 신도시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존의 질서가 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쪽에 출마를 해가지고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런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것에 강조점을 찍겠습니다. 예.